열전달 강의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Heat Diffusion Equation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유도를 했습니다. 이 그림을 이제 가서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제 히트 컨덕션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온도 분포를 구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온도 분포.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바위 이런 거에다가 열을 가한다 이렇게 되면 열이 X 방향으로 Y 방향으로 Z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제 흘러가느냐 이런 걸 계산하려고 하면 직접 도구를 가지고 직접 히트 플럭스나 히트 트랜스퍼 레이트를 우리가 이제 측정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온도를 재는 겁니다. 온도 분포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도 분포를 알면은 그럼 프리엘 로 오브 컨덕션을 사용을 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X 방향, Y 방향, Z 방향 이쪽으로 흘러가는 열량을 이제 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에너지 컨서베이션, 이런 컨트롤 발륨에 주어진 컨트롤 발륨에 대해서 에너지 컨서베이션 이 관계식을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직각 좌표계에 대해서 에너지 밸런스를 구하는 이런 전체적인 과정을 여러분에게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여기 가서 보면 이제 직각 좌표계가 있는데 직각 좌표계 여기에 컨트롤 발륨이 dx 그 다음에 dy 그 다음에 dz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자, 여기에 에너지가 들어가는 게 있고 에너지가 생성이 되는 게 있고 에너지가 나가는 게 있고 그래서 들어오는 거 그다음에 생성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나가는 거 이걸 이제 빼주면은 그럼 그 안에 저장되는 에너지가 나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들어오는 거 좋은 거는 이제 파란색으로 X 방향으로 열이 전도가 돼서 들어오고 Y 방향으로 열이 전도가 돼서 들어오고 Z 방향으로 열이 전도가 돼서 이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 컨트롤 발륨 안에 제너레이션 되는 게 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된 것도 여기에 이렇게 파랗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가는 거는 X 방향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Y 방향으로 나가고 Z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나간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들어오는 게 3개, 그 다음에 제너레이션 된 게 1개, 그 다음에 나가는 게 3개 해서 4개에서 3개를 빼버리면 나머지 여기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에너지 스토리지 텀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QX, QY, QZ는 여기 있는 것처럼 entering heat transfer rate in X, Y, Z direction 이제 이렇게 이제 돼 있고 우리가 이제 leaving 이 컨트롤 발륨에서 이제 나가는 그 에너지 텀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을 이제 사용을 한다.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은 아무것도 아니고 기울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울기 여기가 X, 여기가 X고 그 다음에 거리가 DX 이제 가게 되면 X 플러스 DX가 되고 X일 때 들어오는 양이 QX고 X 플러스 DX일 때 나가는 놈이 QX 플러스 DX가 된다. 이거의 기울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를 구하면 이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니까 여기 있는 이 식을 사용을 해서 QX 플러스 DX를 QX로 표현하면 이런 식이 이제 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QX 플러스 DX는 QX에다가 요거 기울기예요. 기울기에다가 X방향으로 변화한 거리 DX를 곱해주게 되면 그러면 QX 플러스 DX가 되고 마찬가지로 Y방향, Z방향 여기도 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전기를 이 안에 이제 보내주든지 아니면 어떤 케미컬 리액션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누클리어 발전소에 사용되는 핵 연료봉처럼 그 안에서 균일하게 열이 이제 제너레이션 돼서 나오든지 에너지 제너레이션 이야기할 때는 균일하게 단위 최적당 균일하게 발생하는 열량이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Q 닷이라고 했습니다. Q에다가 요 위에다 닷을 붙여 놓은 거는 단위 최적당 균일하게 발생이 되는 열량이에요. 그러니까 단위는 와트 퍼 미터 3승이 이제 되는 거다. 그래서 여기 최적이 dx, dy, dz니까 거기다 곱하기 q 닷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 컨트롤 발륨 안에서 제너레이션이 되는
이와 같은 그 에너지 텀이 된다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에너지 스토리지는 다른 거 없고 m.cp 델타 t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라 그랬어요. 아니면은 m에다가 cp에다가 dt 이렇게 이제 해주게 되면 단위가 이제 와트로 나온다. 이렇게 해서 이거의 컨트롤 발륨에 여기 나와 있는 최적은 dx, dy, dg고 여기에다 density rho를 곱해주게 되면 그러면 여기 있는 파란색이 m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m c sub p b열 곱하기 dt, dt 이렇게 하면 에너지 이제 스토리지 이제 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컨트롤 발륨에 대해서 들어오는 거 3개, 제너레이션 된 거 하나, 그 다음에 나가는 거 3개, 또 여기 스토어 된 거, 이거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밝혀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대로 해서 여기 있는 대로 이 방정식, 에너지 보존의 방정식, 이걸 이제 사용해 주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들어오는 거 1개, 2개, 3개, 제너레이션 된 거, 그 다음에 나가는 거 1개, 2개, 3개,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스토리지, 이렇게 이제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걸 적으면서 이 안에 QX 플러스 DX가 있는데 얘는 아까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에 의해서 QX 플러스 DQX, DX, DX가 되니까 이 안으로 집어넣어 주면은 그러면 결국 이 에너지 컨서베이션 그 이퀘이션이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됩니다. 여기에.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QX, 그 다음에 QX, 그 다음에 QY, QZ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거는 X방향으로 들어가는 전달되는 그런 그 열량이고 Y는 Y 방향, Z는 Z 방향으로 들어가는 그런 그 열 전달 양이에요. 이거는 전도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니까 여기 QX는 마이너스 K 그 다음에 A를 해야 된다. 이쪽으로 이게 들어갈 때 여기에 퍼펜디큘라 수직이 되는 그 면적은 DY, DZ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온도차는 DT, DX 이렇게 이제 된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공식 2-11을 쓸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Y방향이 될 땐 면적이 DX, DZ 그 다음에 Z방향이 될 땐 면적이 DX, DY 이렇게 이제 돼서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집어넣고 하면은 DX, DY, DZ 이 텀이 모든 여기 있는 항목에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얘를 빼버리고 나면 맨 마지막에 공식 2-13이 남는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2-13. 자, 그런데 2-13에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물질, 여기 온도차가 그렇게 많지 않으면 뭐 대부분 엔지니어링 계산할 땐 마찬가지예요. 온도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Thermal Conductivity K가 온도의 펑션이긴 하지만 이게 온도에 따라 변한다고 이렇게 놓게 되면 이 문제를 풀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손으로는. 그래서 K가 일정하다고 우리가 이제 가정을 하면 K를 밖으로 빼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K를 여기 빼낸 다음에 이 밑으로 이제 가져오게 되면 Q 단 나누기 K, rho C sub P 나누기 K, dt, dt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하면은 이 K를 빼주고 나면 여기에 남는 게 d dx, dt dx가 돼서 얘는 d 자승 t, dx 자승 이렇게 이제 쓸 수 있고 얘는 두 번째는 d 자승 t, dy 자승 이렇게 쓸 수 있고 세 번째는 d 자승 t, dz 자승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으니까 앞에 있는 이 세 개가 라플레시안 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모든 거 이제 정리를 하면은 맨 마지막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 앞에 있는 거 d 자승 t, dx 자승, d 자승 t, dy 자승, d 자승 t, dz 자승에서 이렇게 표현된 이놈이 라플레시안 t가 되는 거다. 라플레시안 t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더하기 q단 나누기 k는 원래대로 하면은 여기에 가서 보면은 여기 rho c sub p 나누기 k가 있는데 우리가 이 지난 시간에 k 나누기 rho c sub p라고 하는 놈이 thermal diffusivity. 그래서 thermal diffusivity는 열을 이제 고체나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이러한 그 물체에다 이제 가열을 하기 시작하면은 열이 전도가 돼서 퍼져나가기 전에 확산이 되기 전에 먼저 여기에 저장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전도가 되는 이와 같은 그 특성, 그 다음에 저장이 되는 이 특성, 이 B를 우리가
thermal diffusivity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thermal diffusivity가 K 나누기 rho C수업이니까 rho C수업이 나누기 K는 1 나누기 알파가 되는 거예요. 1 나누기 알파. 그래서 여기 집어넣어서 최종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될 수 있어요. 라플레시안 T 더하기 Q단 나누기 K는 1 나누기 알파 dt dt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가 이제 뭐라고 썼냐 하면은 여기 라플레시안 T 더하기 Q단 나누기 K는 1 나누기 알파 dt dt를 General Heat Conduction Equation 아니면 General Heat Diffusion Equation which is valid for all coordinate system.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이 좌표계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직각 좌표계가 있고 실린드리칼 좌표계가 있고 구 좌표계가 있는데 이 좌표계에 상관없이 우리가 이 라플레시안 오퍼레이터를 이제 사용해 주면은 그래서 라플레시안 T 더하기 Q단 나누기 K는 1 나누기 알파 dt dt 이렇게 표현하면 모든 좌표계에 다 맞는 Heat Diffusion Equation이 이제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거를 직각 좌표계에 풀었으면 공식 2-15가 되는 거다. 요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2-15-는 모든 좌표계에 다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라플레시안 T라고 하는 오퍼레이터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거를 풀어서 직각 좌표계에 사용하면 2-15처럼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돼 있고 만일 스테디 스테이트가 돼서 스테디 스테이트는 온도는 다 다르지만 각각의 온도를 가서 측정하면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변하지 않으면 이 뒷부분이 이제 1 나누기 알파 dt dt 이 부분이 이제 0이 되니까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0으로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K가 컨스탄트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라플레시안 T 더하기 Q단 나누기 K는 0이 이제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냐 하면은 많이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one dimension 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실린더 봉이 있는데 이쪽에 다 인슐레이션이 돼서 여기하고 온도 차이가 있을 때 열이 오지 한 방향하면 이렇게 흐르는 one dimensional 이런 경우에 그 다음에 실린더 봉 안에서 히시 제너레이션 되지 않는다. 히시 제너레이션 되지 않으면 이게 이제 0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one dimensional이 되면 여기 있는 것처럼 풀었으면은 ddx, dtdx는 0이 되는 이런 경우가 이제 생기는 거다. 자, 그러면 ddx, dtdx는 0인데 이걸 우리가 조금 더 잘 알아보기 쉽도록 여기에다 일단 마이너스를 곱해주고 마이너스 거기에다 우리가 a를 여기다 곱해주고 해도 오른쪽은 어차피 0이기 때문에 0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놓고 가만 보니까 ddx 괄호 열고 마이너스 k a dt dx는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ddx 어떠한 거를 x에 대해서 미분했는데 그놈이 0이 된다 한 얘기는 이 안에 들어있는 괄호 안에 들어있는 이놈이 x에 상관없이 항상 컨스탄트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그래서 마이너스 ka dt dx는 컨스탄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heat transfer rate이 컨스탄트하게 되는 거다. 어느 경우에 그러냐? one dimensional steady state no heat generation, one dimensional steady state no heat generation이 되면 그러면 이 x 방향으로 흘러가는 heat transfer rate이 constant게 되는 거고 특별히 이 직각 좌표계 같은 경우는 이게 one dimensional이 되면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면적이 이제 똑같아요. 가면서 변화가 없어요. 이럴 땐 이거를 A로 나눠주게 되면 그런 히트 플럭스도 컨스탄트하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실린드리칼 지오메트리나 아니면 스페리칼 지오메트리에서는 이게 쭉 이렇게 one dimensional 이 R 방향으로 될 때 면적이 변하게 돼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heat transfer rate는 constant해도 이거의 면적이 변하기 때문에 heat flux는 변화가 되는 거다. 그래서 제너럴하게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여기 있는 것처럼 heat transfer rate이 모든 좌표계에 상관없이 일정해요. 어느 경우에 one dimensional steady state no heat generation이 될 때 특별히 이 가운데 직각 좌표계는 면적도 일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Q도 컨스탄트고
컨스탄트고 그 다음에 Q 더블 프라임도 컨스탄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경우에 이러냐? 직각 좌표계에서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설명을 이제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많이 사용하는 실린드리컬 코오디네이트 시스템에 대해서 내가 잠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실린드리컬 코오디네이트 시스템은 이제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뭐 실린더 봉이 있다고 생각하면 봉 이쪽 방향으로 이게 이제 C가 되고 실린더 여기에 이제 가운데서부터 R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R. 그래서 겉에 있는 이놈이 R0가 이제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이제 phi 방향으로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컨트롤 발륨을 이제 이렇게 떼어내서 이렇게 만들어 보면은 R 방향으로는 길이가 DR이고 그 다음에 C 방향은 길이가 DC예요. 옛날하고 똑같아요. 근데 phi 방향은 각도는 dp만큼 변하는데 실제 길이는 rdp가 되는 거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거의 최적도 dr 곱하기 dc 곱하기 dp가 아니라 rdp가 되는 거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직각 좌표계하고 똑같이 R 방향으로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C 방향으로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phi 방향으로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거 3개, 나가는 거 3개가 있고 이 안에서 제너레이션이 되는 게 이제 있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에너지 밸런스를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하면 그럼 이 안에 저장이 되는 이와 같은 열량을 우리가 이제 계산할 수 있는 거고 오늘 후반부에서는 여러분에게 이제 그거를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자, 요 내용은 이제 숙지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히트 플럭스는 이거는 디렉셔널 퀀티티가 된다 그랬어요. 얘는 마이너스 K 그레디언트 T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T는 스케일러 퀀티티예요. 방향성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기울기 이 그레디언트 오퍼레이터를 이제 취하게 되면 그러면 벡터가 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각 좌표계 같으면 걔가 X 방향, Y 방향, Z 방향으로 가고 여기 실린드리컬 이 좌표계에서는 R 방향, 그 다음에 phi 방향, 그 다음에 Z 방향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이 그레디언트 오퍼레이터를 이제 풀어 쓰면 여긴 똑같아요. DT, DR, DT, DG 이제 똑같은데 phi 방향은 DT, DP가 아니라 DT의 RDP가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고 그래서 R 방향의 히트 플럭스는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Z 방향 옛날하고 똑같고 그 다음에 이 phi 방향은 RDP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다. 자, 여기에다가 에너지 컨서베이션 이 모든 텀들을 이제 다 집어넣게 되면 맨 마지막에 공식 2-20이 나옵니다. 오늘 2-20이 나오는 거를 같이 이제 유도를 할 겁니다. 어쨌든 2-20처럼 맨 끝에 가면 나와요. 자, 2-20을 자세히 보면은 일단은 K가 일정하다 놓으면 K를 빼낼 수 있어요. 빼내고 빼낸 다음에 요 밑으로 가져다 K를 쓰고 밑으로 K를 쓰면은 여기 있는 이놈은 똑같은 거예요. Q 단 나누기 K 1 나누기 알파 DT DT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 여기서 K를 빼낸 나머지 요 파란색에서 K를 뺀 나머지 여기 가면 1 나누기 R DDR R DT DR R하고 1 나누기 R을 지우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 나누기 R 자승 DDP 그 다음에 DTDP 여기 나와 있는 요 파란색에 있는 요 놈이 뭐냐 하면 라플레이시안 T인데 이게 직각 좌표계가 아니라 이번엔 실린드리컬 좌표계의 라플레이시안 T가 되는 거다. 그래서 여기 방정식 2-20이 좀 복잡하게 쓰여 있지만 얘를 라플레이시안 오퍼레이터로 사용하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에 똑같아요. 라플레이시안 T 더하기 Q단 나누기 K는 1 나누기 알파 DT DT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엔지니어링 이제 하다 보면은 베어링 같은 게 나와요. 베어링 같으면 구입니다. 구. 그래서 구 같은 경우는 요렇게 이제 이 좌표계를 가서 보면 요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데 구도 센터가 있어요. 센터에서부터 이 R 방향으로 이게 나오는 거예요. R 방향으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 이렇게 돌아가는 phi 방향이 있고 얼마 360도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예. 그 다음에 또 뭐가 여기 있는 게 phi가 360도 돌아가고 그 다음에 세타가 이렇게 있는데
세타는 여기 90도부터 여기 마이너스 90도까지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2분의 파이부터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여기 돌아가도록 이렇게 만들면은 여기 R하고 세타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phi 이 세 개를 가지고 이 구좌표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위치를 정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컨트롤 발륨을 이제 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때 R 방향에는 변화가 없어. 그냥 그대로 길이가 dr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타 방향은 rd 세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phi 방향은 r sin 세타 dp가 되는 거다. 이걸 여러분이 아마 엔지니어링 매스매틱스 공부하면서 다 공부를 했을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R 방향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phi 방향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게 있고, 세타 방향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게 있고, 이 안에서 제너레이션 되는 게 있고, 그래서 결국 들어오는 거 3개, 그 다음에 제너레이션 되는 거 1개, 빼기 나가는 거 3개 이렇게 해주면은, 그러면은 이 안에 저장이 되는 게 이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실제로 가서, 그래서 미분방정식, 이게 지금 미분방정식 2-23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조금 아까 이야기한 에너지 컨서베이션 하면서 여기 모든 텀들을 다 집어넣고 버릴 거 버리고 하면 2-23처럼 나오는 거예요. 자, 2-23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파란색 부분이 있고 파란색을 제외한 이런 빨간색 부분이 있는데,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여기 K라고 하는 건 일정하다고 놔야만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K를 이 파란색에서 제거하고 이 빨간색으로 옮겨버리면, 그러면 Q단 나누기 K는 로시 서피 나누기 K dt 이게 되면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빨간 텀 이놈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Q단 나누기 K는 1 나누기 알파 dt 이렇게 이제 되고, K가 이렇게 제거가 된 이 상태, K가 제거가 된 상태에서 남아있는 요 파란 거, 요 R 방향 같으면 1 나누기 R 자승 DDR, R 자승 DTDR. 여기 R 자승 1 나누기 R 자승 지워버리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K를 이렇게 삭제하고 그러면 남게 된 요 파란색 요 부분이 이게 구좌표계에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라플레시안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우리가 했던 거. 라플레시안 T 더하기 Q단 나누기 K는 1 나누기 알파 dt가 되는 거고, 요 라플레시안 T를 구좌표계에다 이렇게 표기를 하면 여기 이 K를 뺀 나머지가 구좌표계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라플레시안이 이제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서 히트 디퓨전 이퀘이션을 어떻게 유도하는가. 이렇게 결국 맨 끝에 가면 라플레시안 T 더하기 Q단 나누기 K는 1 나누기 알파 dt 요게 되는 거다. 이걸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여기 가서 보면은 여기 라플레시안 T 더하기 Q단 나누기 K는 1 나누기 알파 dt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거 열심히 이제 다 디라이브를 왜 했느냐. 이거 보니까 뭘 구하려고 하는 거냐. 온도 분포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온도 분포. 이 미분방정식. 시간에 대해서는 1차 미분이고, X, Y, Z 이렇게 방향에 대해서는 2차 미분이 돼 있는 이 미분방정식을 풀어서 이렇게 해서 온도를 구하겠다는 거. 예를 들어 20초 후에 온도 분포, 30초 후에 온도 분포, 이렇게 온도 분포를 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 분포가 이제 나오게 되면, 그러면 프리엘 로브 히트 컨덕션 요걸 사용을 해서, 그래서 X 방향, Y 방향, Z 방향으로 흘러간 열량을 우리가 이제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거를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풀려고 하느냐. 요걸 이제 풀게 되면 온도 분포가 나온다는 거예요. Temperature Distribution. 자, 그래서 요게 나오면은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프리엘 로브 컨덕션을 사용해서 그렇게 해서 X 방향, Y 방향, Z 방향으로 흘러간 열량을 구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몇 가지를 여러 책에서 이렇게 이제 따다가 그래서 노트로 이제 만들어 줬어요. 첫 번째 이제 나오는 거는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 여기 나온 거니까 여러분 옛날에 이제 다 봤던 거니까
한번 보라고 이제 내가 여기다 이제 이야기를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거는 벡터 이 어널리시스를 할 때 여기 실린드리칼, 그 다음에 스페리칼, 이와 같은 그 좌표계가 나올 때 여기 라플레이션이 나오면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다. 이런 이야기들, 이걸 잘 보도록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해준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라플레이션, 여기 나와 있는 뭐 여기 P로 돼 있는데 이게 우리 같으면 T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런 방식으로 구좌표계가 이제 나오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뭐라 그럴까, 일반화해서 이제 보여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샴 시리즈라고 해서 수학의 이런 공식들을 이제 모아놓은 거고, 그래서 이제 커빌리니아 코오디네이트 시스템 이렇게 돼갖고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풀어서 여러분이 이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좌표 변환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거 이제 공부하려면은 시간을 내서 좀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그레디언트 오퍼레이터, 이거는 디렉셔널 디리버티브, X 방향의 미분, Y 방향의 미분, Z 방향의 미분, 이렇게 해서 스칼라 퀀티티, 온도 같은 거 이런 거에다가 이 그레디언트 오퍼레이터를 취하게 되면 벡터가 되는 거다. 이거 벡터가 되는 거다. 이런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레디언트를 취하면은.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제 가서 그레디언트를 취한다고 하는 게 뭔가, 이거를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뭐가 또 있느냐 하면은 이제 다이버전스가 있어요. 다이버전스. 이 벡터 필드에다가 다이버전스 오퍼레이터, 우리가 보세요. T.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 T 하니까 벡터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히트 디퓨전 이퀘이션 이거 하고 보니까 뭐가 나오냐 하면 라플레이션이 나오는 거예요. 라플레이션. 그래서 다이버전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 이거 쭉 이제 설명을 하면서 라플레이션 오퍼레이터가 뭐다, 이런 내용이 이제 이 안에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특별히 이제 우리 공업수학 하면 Advanced Engineering Mathematics에서 어윈 크레이지그라고 하는 이런 분이 쓴 공업수학 책을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그레디언트, 그 다음에 다이버전스, 그 다음에 컬 오퍼레이터,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제 참조를 하라고 여기 이제 어펜딕스로 여러분에게 준 거예요. 자, 이제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참조하도록 하고, 자, 이번 시간에 이제 후반부에는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일단은 실린드리컬 지오메트리 이제 하나에 대해서 에너지 컨서베이션 로를 적용을 해서 우리가 한번 이 히트 디퓨전 이퀘이션을 우리가 한번 유도를 해보자. 이게 이제 여러분 뒤에 가면은 열전달 책에 1장, 2장, 3장에 가면은 각 장의 끝에 여러 개의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이 문제들 중에 이제 하나가 이 실린드리컬 지오메트리 코오디네이트 이 시스템 안에서 에너지 컨서베이션 로를 적용을 해서, 그래서 히트 디퓨전 이퀘이션을 이제 찾아내시오. 이제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 이걸 이제 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 뭐 열전달 이 시간에 문제를 내주고 또 이걸 걷어갖고 뭐 채점을 하고 그런 일은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기 우리가 이제 와일리에서 나온 이 책, 잉크로페라 이 책을 우리가 이제 교과서로 택한 거는 일단 앞에 있는 이그젬플, 그 이그젬플이 아주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어요. 또 여기 솔루션 매뉴얼이 있는데 이 솔루션 매뉴얼도 알려진 건 뭐고, 우리가 발견하려고 하는 건 뭐고, 그 다음에 여기 가면 그림이 어떻게, 이런 모든 것들이 이그젬플하고 이제 똑같이 이제 이렇게 이제 돼 있어서, 또 솔루션 매뉴얼은 내가 이제 수업 시간 끝나고 이제 올려준다고 이야기했으니까 매번 이제 챕터가 이제 끝나게 되면 이제 올려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서 관심 있는 이와 같은 그 문제들을 보고, 그리고 솔루션 매뉴얼과 함께 이렇게 이제 풀어보면은 이제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실린드리컬 지오메트리가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R 방향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P 방향이 있고, 그 다음에 Z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여기 R 방향은 길이가 DR, Z 방향은 DZ,
그 다음에 phi 방향은 dp가 아니라 rdp가 이제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rdp가 되는 거 여기 이제 이 그림에 이제 나와 있어요. 삼각함수 여러분이 배우면서 이제 다 공부를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열 들어오는 게 있고 하나, 둘, 세 개가 있고 열 전도에서 들어오는 거죠. 제너레이션 되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나가는 거 하나, 둘, 셋 나가는 거 있고 이렇게 되면 에너지 스토리지가 이제 되는 거다. 이런 내용 이제 여러분이 몇 차례 벌써 들었으니까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아마 이제 이해를 할 겁니다. 자, 에너지 제너레이션이 되는 거는 Q 닷 이거는 단위가 와트 퍼 미터 삼승해서 단위 최적당 일정하게 나오는 그와 같은 열량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Q 닷에다가 우리가 이거에 이제 최적을 곱해줘야 되는데 최적은 DR, DG, 그 다음에 RDP 이렇게 이제 있어요. DR, DG, 그 다음에 여긴 것처럼 DRP가 아니라 RDP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루션 매뉴얼을 보더라도 그냥 그대로 그냥 카피하면 안 되고 여기 타이핑을 치다가 조금 잘못된 이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유심히 잘 보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스토리지 텀은 여기 있는 것처럼 rho, V, C, DT, DT 이렇게 이제 되는데 여기 이제 최적이 여기 있는 것처럼 DR, 그 다음에 DG, 그 다음에 RDP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다. 여기는 C는 C sub P예요. 컨스탄트 프레셔에서 이렇게 열이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 얼마냐 이 비열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것처럼 QR 플러스 R은 QR에 DDR, QR, DR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돼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렐 로 오브 컨덕션에 따라서 R 방향, 이 R 방향에 전달되는 그 열량은 마이너스 K, AR, DT, DR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R 방향으로 이렇게 나갈 때 여기 가서 보시면 여기 R이 이쪽 방향 이렇게 R이 이쪽 방향으로 나갈 때 여기 면적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요 면적은 DG, DP가 아니라 DG에다가 RDP를 한 거예요. 여기 DG에다가 RDP를 하는 거다. 그 다음에 phi 방향도 마찬가지. 얘는 phi는 그냥 DR, DG 하면 되는 거고 그 대신에 여기 나와 있는 게 RDP가 돼야 되는 거다. 거리를 이야기하니까 그냥 DP를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G 방향에 전달되는 열량은 마이너스 K, A, 그 다음에 DT, DG 이렇게 써서 이 나머지는 괜찮은데 여기 A를 표현할 때 DR에다가 그냥 DP가 아니라 RDP를 이제 써줘야 된다 해서 여기 분홍색으로 1개, 2개, 요 3개 요런 것들에 유의해야 된다. 이렇게 내가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나와 있는 이 모든 것 7, 8, 9 이런 모든 것들을 공식 1에다가 이제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 1에다가 대입을 하면 맨 마지막에 방정식이 이제 요렇게 딱 떨어져서 남게 됩니다. 자, 요렇게 된 상태에서 QR, 그 다음에 QP, QZ 이놈을 여기 나와 있는 7, 8, 9를 해서 이 안에 집어넣어줘서 그래서 이 안에 걸 여러분이 다 이제 통합을 해버리면 DR, DP, DG 텀이 이제 없어지게 돼요. 여기 있는 DR, DP, DG 텀이 이제 없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방정식이 이제 이렇게 이제 남게 됩니다. 방정식이 이렇게 남게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남는데 여기서 K가 일정하다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K를 이쪽으로 이제 보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 놈이 Q단 나누기 K, 로시 나누기 K, DT, DT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면서 여기서 파란 거 이거 K 없애고 K 없애고 K 없애고 요거 나머지 요 남는 요 놈이 라플레이션 T가 되는 거고 이게 Q단 나누기 K가 되고 요 놈이 1 나누기 알파 DT, DT가 돼서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이와 같은 그 실린드리칼 좌표계의 히트 디퓨전 이퀘이션이 이런 식으로 이제 형성이 되는 거다. 자, 마찬가지로 이거를 구좌표계에도 똑같은 식으로 구좌표계에도 R 방향, P 방향, 그 다음에 세타 방향으로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제너레이션 된 거 이렇게 하면 나머지 이제 차를 빼면은 그러면은 그 안에 이제
스토어되는 그런 양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결국 끝에 가면 어떻게 되냐? 라플레이션 t 더하기 q 단 나누기 k는 1 나누기 알파 dt dt가 이제 되는 거예요. 다만 이 라플레이션이 구좌표계에서는 달리 표현이 되는 거다. 이것만 이제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된다고 내가 여러분에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거는 2-27인데 요번에는 실린드리칼 좌표계인데 레디얼 디렉션 완방향 레디얼 이쪽 방향으로 R 방향으로만 이렇게 열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될 때 히트 디퓨전 이퀘이션을 그걸 이제 계산하시오. 이제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내용은 똑같아요. R 방향으로 들어오고 R 방향으로 나가는데 여기 실린드리칼 지오메트리가 있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실린더가 있는데 실린더 봉인데 실린더 봉 안에가 구멍이 뚫렸다기로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서 열이 이렇게 R 방향으로 나가는데 여기에서 여기 360도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R 방향이 이렇게 R 방향으로만 이게 동그랗게 여러분 이렇게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 R 방향으로만 이렇게 나가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360도 이 방향으로 이제 나가는 거 이런 경우에 이 히트 디퓨전 이퀘이션을 우리가 이제 구해봐라.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이 경우에 이게 360도를 이제 해야 되는 거니까 최적을 이제 구하게 될 때 최적이 2πr dr 곱하기 1 이제 이 단위 thickness를 1이라고 이제 놓는 경우에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R 방향으로 들어오는 거, 이 R 방향으로 들어오는 거, 이게 360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R 방향으로 나가는 거, 이거 360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밖에 없어요. 거기에다가 제너레이션 된 거, 이거 이제 해서 이거를 더하기 빼기 이제 하면은 그러면 이 안에 스토리지가 이제 되는 거다. 자, 이렇게 이제 하면서 여기 R 방향으로 나가는 전달이 돼서 전도가 돼서 나가는 거는 마이너스 K AR DT DT 이제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자, 한번 가서 보세요. 이게 1m 길이가 이제 1m 이쪽 방향으로 1m라고 이제 생각하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요 안에 들어있는 면적을 한번 보세요. 요거는 2파이 R에다가 이 길이가 1m니까 2파이 R 곱하기 1이 되는 거예요. RDP라고 하는 게 360도에 대해서 계산하면은 2파이 R이 되고, 그 다음에 Z 방향으로는 1m라고 이제 우리가 가정을 하고 풀면은 그러면 요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QR 플러스 R은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요렇게 이제 표현이 돼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 모든 텀을 이 안에 집어넣어주면 결국 맨 끝에 가서 요렇게 이제 나오는 거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K를 이거 빼주고 여기다 K 쓰고 여기다 이제 K를 이렇게 써주면은 그러면 1 나누기 R, D, DR, R, DT 플러스 Q단 나누기 K는 1 나누기 알파, DT, DT 이렇게 되는 거고 요 놈하고 요 놈을 없애면 안 된다 그랬어요. 예. 자, 이거를 1차원에 대해서 구좌표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여기가 1 나누기 R 자승이 되고 여기가 R 자승이 되는 이런 일이 이제 생기는 거다.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가서 전체 방정식을 나와 있는 거 이제 가서 보면 그렇게 이제 표현이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잘 기억을 하면 된다. 이게 뭐 어려운 것 같은데 별거 아니에요. 컨트롤 발륨이 있을 때 컨트롤 발륨 X방향, Y방향, Z방향으로 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X방향, Y방향, Z방향으로 나가는 거, 이 컨트롤 발륨 안에서 제너레이션 된 거, 이거에 에너지 밸런스를 취하면은 그 나머지가 스토어가 되는 거다. 이렇게 해서 결국 맨 끝에 가면은 좌표계에 상관없이 라플레이션 T 더하기 Q단 나누기 K는 1 나누기 알파, DT, DT가 이제 되는 거다. 요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라플레이션 T를 직각 좌표계에 사용하냐, 아니면 실린드리칼 좌표계에 사용하냐, 아니면 구좌표계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각각 이제 방정식이 달라지는 거다. 내가 거의 2시간에 걸쳐서 이 내용을 설명했고, 또 여러분이 이제 교과서도 보고, 노트도 보고, 그 다음에 이그젬플, 저 뒤에 있는 것 문제도 풀어보고, 프로블럼도 이제 풀어보고 이렇게 이제 하면 뭘 하려고 하는 건지 충분히 이제 이해를 했을 겁니다. 자, 방정식이 이렇게 나와요. 라플레이션 T 더하기 Q단 나누기 K는 1 나누기 알파 DT DT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자, 왜 이걸 했느냐?
이거를 이제 풀려고 하는 거예요. 이 미분 방정식을 풀어야 돼요. 시간에 대해서 1차 미분, 그 다음에 x, y, z 방향, 이 방향에 대해서 2차 미분으로 지금 이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놈을 어떤 식으로도 이제 풀어야 되는 거예요. 풀면은 온도 분포가 나오는 거예요. 온도 분포가 어떻게 나오겠어? 온도 분포가 시간의 함수 x, y, z의 함수로 이게 온도 분포가 나오게 되면 이 나오는 온도 분포를 가지고 그 다음에 프리의 law of conduction을 사용을 해서 두 개를 접목을 딱 시켜버리면 그러면 X방향, Y방향, Z방향으로 흘러가는 열량을 계산하는 거다. 자, 그러면 이 방정식 라플레시안 T 더하기 Q단 나누기 K는 1 나누기 알파 DT dt 이게 Heat Diffusion Equation이에요. 미분 방정식이에요. 자, 이걸 풀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냐? X, Y, Z 이렇게 방향에 따라 X가 뭐 얼마일 때 0일 때 이때 온도가 얼마고 뭐가 얼마 Y가 얼마 이렇게 모든 거 주어지는 바운더리 컨디션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처음 시작이 될 때 시작이 처음 땅 하고 시작이 될 때 처음에 컨디션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바운더리 컨디션이 있고 이니셜 컨디션이 이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썼냐 하면 The heat diffusion equation is second order in the spatial coordinate. 그러니까 방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좌표 이쪽에서는 2차 오더하고 2차 미분 방정식이고 이렇게 되니까 바운더리 컨디션이 두 개가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X 방향으로 두 개가 있어야 되고 Y 방향으로 두 개가 있어야 되고 Z 방향으로 두 개가 있어야만 이걸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시간으로는 이니셜 처음에 하나가 있어야 이걸 이제 풀 수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라플레시안 T 더하기 Q단 나누기 K는 1 나누기 알파 DT dt를 풀면은 그럼 맨 끝에 가서 T는 X, Y, Z 그 다음에 타임의 이런 펑션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방향 X, Y, Z 이런 그 방향에 따라서는 X 방향, Y 방향, Z 방향에 이게 2차 미분이기 때문에 두 개의 바운더리 컨디션이 이제 필요한 거고 시간에 대해서는 퍼스트 오더예요. 1차 미분 방정식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이니셜 컨디션 하나가 반드시 주어져야만 이 문제를 이제 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바운더리 컨디션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바운더리 컨디션은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제 나오는 건 뭐냐 하면은 온도를 주는 거예요. X가 0일 때 온도는 뭐 50도다. 이렇게 온도를 아예 주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이게 솔리드가 이렇게 이제 있을 때 X가 0이면 0이라고 생각하면 X가 0이다. 이렇게 될 때 여기는 온도가 얼마입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X가 저 끝에 이제 L이 뭐 50cm다. 50cm일 때 온도가 얼마다. 이렇게 해서 surface temperature를 직접 바운더리 컨디션으로 우리가 이제 줄 수가 있는 거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 surface가 이렇게 이제 있을 때 이 surface에서 heat flux가 얼마다. X가 이제 0일 때 여기 이런 뭐 예를 들어 이런 면적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면 여기에 들어오는 히트 플럭스가 뭐 예를 들어 50kW/m 자승 1m면 이 안에 50kW가 들어오는 이와 같은 constant surface heat flux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다. 근데 특별히 여기가 이제 단열이 돼 있다고 생각해 봐요. 열이 이렇게 전달이 이렇게 되는데 저 끝이 단열재에서 아주 딱 막아버렸어요. 그럼 열이 그쪽으로 안 가는 거예요. 열이 안 간다고 하는 얘기는 여기 있는 것처럼 히플락스가 0이 되는 거예요. 인슐레이션이 돼. 에디아베딕이 되면은 그러면 이 값이 이제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0이 될 수도 있고 뭐 50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유한한 이와 같은 히플락스를 우리가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 있다. 이걸 여러분이 일단은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또 어떤 게 있냐. 이렇게 이제 벽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벽이 있을 때 이쪽에 바람이 이렇게 분다고 바람이. 이렇게 바람이 불면은, 바람이 예를 들어 벽이 이렇게 있는데, 벽이 뭐 예를 들어 뭐 30도씨가 유지가 된다고 생각해봐. 이럴 때 50도씨 바람이 이쪽으로 이제 분다 이거야. 바람이 이렇게 불어요. 그러면 50도씨 여기 바람이 불 때
여기 50하고 여기 30하고 사이에 온도 차가 있으니까 컨벡션에 의해서 열이 이제 제거가 이제 될 거예요. 열이 이렇게 열이 이제 전달이 돼요. 50도 이쪽이 되니까 제거가 아니라 이번에 열이 이제 전달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전달이 되는 이놈이 요 바운더리 여기에서 바로 받은 만큼 안으로 집어넣어 줘야 되는 거죠. 여기 있는 거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여기 있는 거 마이너스 K. 자, 여기 이걸 우리가 이제 뒤집어 놓고 하는 게 이제 더 좋은데 어쨌든 요 부분에서 H 곱하기 A 곱하기 델타 T 해주면은 컨벡션에 의해서 들어온 그런 열량이에요. 컨벡션. 여기가 50도, 여기가 30도가 되면 열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들어온 놈이 요 바운더리 여기 나와 있는 요 벽에서 요 안으로 전도가 된 놈하고 똑같아야 된다. 그는 마이너스 K dt dx x는 0이 이제 되는 거죠. 거기다가 a를 이제 곱해주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많은 경우 a가 직각 좌표가 같으면 이제 똑같으니까 없애도 되고 이제 없애도 되면 그럼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x가 0일 때도 있을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벽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온도가 이제 50도고 이쪽이 이제 30도다. 바람이 이렇게 치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 열이 이 바람 쪽으로 이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벽에서 열이 이제 제거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벽면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컨덕션에 의해서 이쪽으로 흘러가는 그놈이 얘가 컨벡션, 대류에 의해서 가지고 나가는 그런 열량하고 똑같다. 이렇게 이제 표현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운더리 컨디션, X방향 2개, Y방향 2개, Z방향 2개 이렇게 바운더리 컨디션이 이제 표기가 돼야만 그래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는데 바운더리 컨디션은 크게 세 종류가 있다. 하나는 온도를 표시해 주는 온도, 여기가 0도, 뭐 여기가 뭐 50도 이렇게 온도로 바운더리 컨디션을 지정해 주는 이런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히트 플럭스, 열이 균일하게 얼마가 들어온다. 아니면 열 전달이 차단이 돼서 단열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들어오는 열량이 여기 면적을 이렇게 곱해준다고 생각해봐요. 면적을 곱해주면은 여기 x가 0일 때 컨덕션 돼서 들어오는 거, 오케이 마이너스 k a dt dx 이놈이 여기 얘가 전달해 준 그 열량은 히플락스에다 곱하기 면적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같이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될 수 있는 거다. 세 번째는 컨벡션, 바람이 불거나 물이 흐르거나 이렇게 해서 이게 뜨거우면 이쪽으로 열을 전달해 줄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흘러가는데 얘가 더 차가우면 이쪽으로 열이 전달이 될 거고,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이 바운더리가 있을 때 이 바운더리에 들어온 컨벡션에서 들어온 열량하고 이 바운더리에서 컨덕션에서 들어온 그 열량이 두 개가 이제 똑같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을 우리가 이제 지정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퍼스트 컨디션은 뭐 독일 말로 디릭틀레 컨디션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서페이스 템퍼러처를 우리가 이제 규정을 해주는 거 여기는 30도다, 50도다 이렇게. 두 번째 컨디션은 우리가 뉴먼 컨디션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히플락스를 지정을 하는 거다. 히플락스를 지정하는데 특별히 어떤 경우가 많냐? 히플락스가 0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히플락스가 이렇게 있을 때 히플락스가 이제 0이 된다. 이게 0이 된다고 하면은 이거 한번 가서 보도록 해. 이게 에디아베딕이 되면 마이너스 k dt dx가 0이 된다. 이게 0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게 0이 된다고 하는 건 dt dx 요렇게 면이 요렇게 있을 때 이게 얘가 요렇게 생겼으면 얘도 요렇게 생겨야 되는 거예요. 요렇게 이제 나중에 이제 다시 보여줄 거예요. 이게 미러 컨디션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그래서 이쪽이 예를 들어 50도면 여기가 50도, 이쪽이 30도면 여기가 30도, 이런 식으로 돼서 돼야만 여기 dt dx가 0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게 dt 한번 미분을 취했더니 0이다. 이게 이런 식으로 돼야만 dt dx가 이제 0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컨디션이 있다는 거. 세 번째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 컨벡션이 이 바운더리 여기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이런 경우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도 일단 이야기를 했으니까 히트 디퓨전 이퀘이션 했고 바운더리 컨디션도 이야기를 했고 하니까 아주 간단하게
문제 하나를 이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하나를. 자, 가서 보니까 뭐로 돼 있냐. The temperature distribution across a wall 1 meter thick at a certain instant of time is given as 다다다다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어요. 자, thickness가 1m예요. 1m. 자, 여기 이제 temperature distribution이 어떤 주어진 시간에 요 방정식으로 표현이 돼 있고 A, B, C 이제 값이 나와 있다. 자, 근데 이 안에서 유니폼 히트 제너레이션이 생기는데 유니폼 히트 제너레이션 Q 다시라고 했는데 이게 얼마냐? 1000와트 per 미터 삼승이 제너레이션 돼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월 에리아 이쪽에 벽이 이렇게 있는데 이 벽이 면적이 얼마냐? 총 10m 자승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 벽의 덴시티가 1600kg per 미터 삼승, thermal conductivity가 40와트 per 미터 켈빈, 그다음에 비열이 이제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 determine the rate of heat transfer entering the wall. 여기가 x가 0일 때, 그다음에 x가 1m가 이제 되는 거예요. x가 1m. 이렇게 이제 될 때, 그러니까 heat transfer rate이 이것이 x가 0일 때 얼마고 x가 1일 때 얼마냐 이걸 이제 결정을 해라. 그 다음에 determine the rate of change of energy storage. 자, 여기 heat conduction이 있고 여기도 conduction이 있고 generation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여기 에너지 컨서베이션에 의해서 에너지 스토리지가 이제 이 안에 될 텐데 이게 얼마인지 이걸 계산해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determine the time rate of temperature change at x equals 0, 0.25, 그 다음에 0.5, 여기일 때, 그 다음에 0.5 이렇게 이제 될 때 시간에 따라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걸 한번 계산하시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잉크로페라 열전달 이제 책을 가서 보면 이렇게 이그젬플 이제 나오면서 이게 그림이 잘 표현이 돼 있어요. 이렇게 그림이 두께가 1m, 그 다음에 면적이 이렇게 10m 자승, 그 다음에 템퍼러처는 이렇게 이제 돼 있고 열이 들어오고 열이 나가고 열이 제너레이션 이렇게 이제 되고 그래서 제너레이션이 된다, 스토리지가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컨트롤 볼륨 이걸 사용을 해서 잘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열전달이든 유체역학이든 아니면 뭐 솔리드 메커니즘 고체역학이든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이제 풀기 위해서는 컨트롤 볼륨을 잘 그리고 여기에 들어오는 게 뭐고 나가는 게 뭐고 제너레이션 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요 안에다가 잘 표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건 화살표로 들어온다, 나가는 건 나간다, 제너레이션 된다, 이런 모든 것을 여기 잘 표기를 해야만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에너지 밸런스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해서 원하는 이와 같은 퀀티티를 이제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 가서 보면 또 이제 가정도 나와 있는데, 자, 원 디멘션 한쪽으로만 흐른다는 거예요. 다른 쪽, 이쪽 방향으로는 완전히 인슐레이션이 돼서 열은 한쪽 방향으로만 이제 흘러나간다. 호모지니어스 미디엄, 특별한 이야기가 없으면은 그러면 여기 상관없이 모든 물성치 K, 뭐 C서피 이런 모든 물성치가 같은 거다. 그 다음에 유니폼 인터널 히트 제너레이션 해서 균일하게 Q 닷 와트 퍼 미터 삼승만큼 열이 이제 제너레이션이 이제 되는 거다. 그럼 벌써 이거 최적을 보면 10m 자승에 여기 1m니까 최적이 10m 삼승이잖아요. 10m 삼승. 그만큼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1000인데 1000에다가 여기 이게 최적이 10m 삼승이니까 이걸 곱해주게 되면 이마만큼의 열이 나오는 거라 하는 걸 우리가 이제 금방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열이 들어오는 거, 이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이너스 K, A, DT, DX, X는 0 이렇게 이제 집어넣으면 되니까 여기 T가 나와 있으니까 한번 미분하는 다음에 X는 0을 이렇게 이제 집어넣어 주면은 그럼 값이 이제 이렇게 이제 나와서 들어오는 열량은 120kW가 되는 거다. 한번 여러분이 가서 손으로 계산해 보면 금방 이제 이게 나올 겁니다. 마찬가지 똑같은 식으로 해서 Q 아웃은 X가 L일 때니까 얘가 X가 L일 때에서 이걸 집어넣어 주면은 그러면 160kW. 아, 그러니까 들어오는 건 120kW, 그 다음에 나가는 건 160kW. 그러니까 그냥 두면은 온도가 떨어질 거예요. 들어오는 게 120에 나가는 게 160이니까. 근데 뭐가 있냐? 히트 제너레이션이 있잖아. 히트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히트 제너레이션이 이거 차이보다 더 많으면은 그럼 온도가 더 뜨겁게, 온도가 더
높아질 거고 시간이 가면서 히트 제너레이션이 딱 요거하고 차이 40만큼만 되면 그럼 온도 변화가 없이 딱 그대로 유지가 될 거고 히트 제너레이션이 40kW보다 작으면은 그럼 점점 시간이 가면서 온도가 이제 줄어들 거고 이제 우리가 금방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에너지 방정식은 이렇게 이제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자, 에너지 인 들어오는 거 120, 에너지 아웃 이렇게 이제 돼 있고 그다음에 히트 제너레이션 여기 있는 것처럼 1000와트 퍼 미터 상승 여기에다가 최적을 이제 곱해줘서 이렇게 이제 계산하니까 이게서 마이너스 30kW.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제 가서 보니 이 값이 이제 마이너스가 이제 나온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온도가 이제 떨어지는 그런 방식으로 이것이 나가는 것이 아닌가 이제 우리가 예측을 이제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time rate of change of temperature at any point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먼저 이 방정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라플레시안 t 더하기 q단 나누기 k는 1 나누기 알파 dt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 있는데 이게 이제 1차 one dimension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라플레시안 t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라플레시안 t가 그래서 d자승 t, dx자승 더하기 q단 나누기 k는 1 나누기 알파 dt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서 요 dt만 두고 나머지를 다 이쪽으로 옮겨버리면 그럼 방정식이 이렇게 남는 겁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예를 들어 방정식 1이라 그러면 1을 이제부터는 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외우면 안 되고 여기 있는 거 라플레시안 t 더하기 q단 나누기 k는 1 나누기 알파 dt인데 one dimension이니까 라플레시안 t가 이렇게 되는구나.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알파는 우리가 k rho c sub b 이걸 이제 배웠으니까 이놈을 집어넣어서 그래서 dt에 이걸 중심으로 해서 방정식을 써주면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가서 나머지 이런 것들 다 상수고 요 놈은 아까 나와 있던 그 방정식 이놈을 다시 한번 미분해 주면 값이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오니까 이게 그래서 이 안에서 집어넣어 주면 dt 이제 해서 얘가 값이 이제 마이너스 4.6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이렇게 이제 값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아까 마이너스 30이 이제 나왔잖아. 이게 마이너스 32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기가 120이고 들어오는 게 120이고 제너레이션 된 게 10이에요. 그러니까 130이에요. 들어오는 거하고 제너레이션 게 130인데 나가는 게 160이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시간이 지나면서 온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온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걸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통해서 temperature at every point within the world is decreasing with time. 시간의 변화에 따라 계속해서 줄어들게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금방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을 해서 우리가 heat diffusion equation, 그 다음에 이제 boundary condition, 이런 것들을 잘 이용을 해서 온도 분포를 알아낼 수 있는 거고, 특별히 이런 그 예제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나가는 거, 제너레이션 등 이런 거 보면은 금방 이게 전체가 온도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는지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는지 이렇게 줄어드는 이런 경우에도 시간에 따라 얼마만큼이 줄어드냐 뭐 이런 양들을 우리가 이제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요 정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챕터 3로 들어가서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 세상에 나가면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런 직각좌표계, 실린드리칼 좌표계, 구좌표계 이런 데서 일단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1차원이거든요. 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스테디 스테이트예요. 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히트 제너레이션이 없는 이런 경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1차원하고 히트 제너레이션 있는 것도 하고 2차원하고 이렇게 해서 쭉 나가고 맨 마지막에 가서는 손으로 푸는 게 아니라 이제 컴퓨터로 풀고 이게 끝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스테디 스테이트가 아닌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푸느냐 이렇게 이제 해서 하나하나 히트 컨덕션 문제를 푸는 거를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